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전 국민인 이유 추가 답변 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님과 기본소득을 두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5분 토론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5분의 추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면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저의 주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재분배의 역사를 들어보셨는지요? 코르피와 팔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에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미드, 허버트 사이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연 100만 원, 3인 가구로는 연 300만 원, 그중에 한 명이 청년이면 연 400만 원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9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월 25만 원 또는 33만 3천 원이 보태지는 것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입니다.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벼랑 끝에 선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마포, 여수, 평택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분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삼가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극단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놓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왔지만 유독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희생에는 인색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는 줄기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답을 해야 합니다. 돈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예산을 이유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께서 더 이상 절망 속의 생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하는 성과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 1천 명, 외국인 1만 6천 명 등 총 253만 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 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 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 접수 신청 첫 주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 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에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또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예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 요금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자나 위법 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 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 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민 환원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 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낙후 지역개발 지원 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